어느 날의 두 채널. 즐거웠어야 할 알바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지옥으로 바뀌어갔다는 일. 그리고 그 이야기는 두 채널을 넘어서 인터넷을 대표하는 괴담이 되었던 겁니다. 리조트 바이트. 이건 일이 대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대학 친구 5명이 바다로 여행 갈 계획을 세울 때 친구 중 하나가 기왕이면 바다에서 알바하지 않을래? 라는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중 둘은 상황이 안 맞아 알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5 중 이를 포함한 3명이 알바에 참가. 그리고 남은 둘은 상황이 맞을 때 여행해서 일들이 알바하는 곳으로 오면 되겠지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치규 구독자님들과는 인연이 없을 리조트에 가서 알바하기를 결정한 일행. 바이트는 아르바이트를 일본어로 바꾼 겁니다. 워낙 유명한 제목이라 그대로 쓰기로 했죠. 그때부터 제일 중요한 일할 곳을 찾아야만 해 셋이 나누어 찾아본 결과 몇 있는 구인 광고 안에서 일들은 한 료칸을 선택합니다. 그곳은 헌팅의 명소로 불리는 바다 근처로 여자에 굶주려 있는 일들이 놓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알바 자리를 물어봤더니 이야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셋은 어렵지 않게 채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알바가 결정돼 텐션이 바짝 오른 일들은 그 후 친구가 사는 아파트에 모여 헌팅 성공 때의 행동 요령 등을 면밀하게 맞춰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셋이 료칸으로 여행을 떠날 날이 찾아오죠. 첫 경험인 리조트에서의 알바라 긴장과 동시에 가슴이 뛰었다는 일. 료칸에 도착하니 그곳은 2층짜리의 아주 넓은 민박집이어서 일들이 입구에서 말을 걸자 안에서 젊은 여자애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일은 더더욱 텐션이 쫙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료칸은 객실이 4방이 있고 같이 식사하는 거실이 하나, 종업원 숙소용 방이 2개로 총 7개의 방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일들이 거실에서 한동안 기다렸더니 아까의 젊은 여자애가 보리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사키짱으로 그 근방에서 자란 여자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애와 같이 들어온 사람이 여주인인 마키코 씨. 마키코 씨는 몸매가 좋고 웃는 소리가 큰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일은 마키코 씨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반했을 거다 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료칸에는 마키코 씨의 남편도 있어 이 셋과 일들을 합한 총 6명이 여름 동안 이 민박집을 꾸려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자기소개가 끝난 뒤 여주인은 일들에게 객실은 저쪽 오른쪽 복도 끝 좌우에 있어. 그리고 자기들이 자는 방은 왼쪽 복도 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 설명에 대해 객실은 2층 아니었어요? 라며 일의 친구 A가 의문을 입에 담습니다. 그 말에 2층은 지금 안 써. 미소로 답하는 미사키 씨. 그 말을 들은 일들은 지금은 아직 시즌이 아니라 그런가 생각.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들은 방에다 짐을 갖다 놓고 창문으로 보이는 경치를 바라보면서 이런 좋은 곳에서 한여름을 보낸다는 기쁨을 느끼고 해변에서 여자애들과의 불타는 밤에 대한 기대로 마음속이 아주 부풀어 올랐던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들의 알바 생활이 시작됩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주변이 다 좋은 사람들이라 전혀 힘들어지지 않았다는 일. 일의 친구인 A도 B도 좋은 곳을 찾았다며 즐거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이 하지만 곧 시즌이잖아. 바빠진다. 라고 하자 A가 생각났다는 듯이 그렇다면 시즌 되면 2층은 개방하는 건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 B에 아닐걸? 2층은 여사장님들이 살고 있지 않냐? 라는 처음 듣는 정보에 에? 그런 거야? 한꺼번에 목소리를 내는 일과 A. 게다가 B의 말로는 최근 여사장님이 저녁이 되면 2층으로 밥을 가지고 가는 걸 봤다는 것.
그러나 그런 걸 전혀 몰랐던 일과 A는 에? 흥미진진한 대답만으로 그때는 어떤 위화감도 느끼지 못하고 대화를 끝냈던 겁니다. 그렇게 며칠인가 지난 어느 날, 일이 복도를 청소하는데 여사장님이 객실에서 몰래 나오는 걸 목격합니다. 평소 객실 청소는 미사키짱의 역할이어서 여사장의 행동을 수상쩍게 여긴 일. 그리고 여사장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나서 하루를 고민하던 일은 그 일을 A와 B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A도 그 광경을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A도 여사장의 행동에 위화감을 느꼈다는데요. 괜히 의심해서 어색해지는 걸 싫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셋은 여사장의 이상한 행동을 봐도 못 본 척하자고 서로 말을 맞췄는데요. 그러던 중 B가 그럼 여사장님 뒤를 밟아보면 어때? 라는 뜬금없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현실적으로 봐도 들킨다 라는 A의 지적에 의해 채택되지 않고 말죠. 그래서 중지를 모은 결과 지금까지처럼 아무 일도 않고 보낸다면 즐겁게 알바 생활을 보낼 수 있으니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만, 그런데도 그놈의 모험심을 참을 수 없던 셋은 만에 하나 뭔가 수상한 걸 보게 되면 서로 보고하자 결정. 그날 저녁은 셋 모두 얌전히 자기로 했습니다. 그러는데 다음날 밤, B가 바로 일과 A를 모아 여사장님의 행동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B는 그날 여사장님이 2층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고 합니다만, 여사장님은 쟁반에 밥을 올려 2층으로 올라가더니 5분 뒤에 빈 공기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 이 행동을 본 B는 2층에 누가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일들은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처음부터 2층에 누가 살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A는 아픈 사람이나 어떤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생각합니다만 B 왈 밥을 5분 만에 다 먹었으니 아픈 사람으로 친다면 너무 건강한 건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보고하는 B의 모습을 보고 일과 A는 살짝 짜증이 났지만 조금 섬뜩한 느낌도 분명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2층에는 뭐가 있는 걸까? 라는 호기심으로 이빠이 찬 셋은 다음날 일을 빨리 마치고 여사장을 관찰하기로 합니다. 한참 있다가 여사장님은 다시 쟁반에 밥을 얹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문을 열더니 안쪽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래 말로는 그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현관을 나가 밖에 있다는 모양으로 현관을 나가 벽을 지나 모퉁이를 돌면 그쪽 벽에 문이 있고 거길 통해 문 안으로 들어간 여사장님은 B가 말한 대로 5분 정도 지나 돌아왔고 그때 쟁반 위에 공기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사장은 일들을 깨닫지 못한 채 1층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걸 다 본 일들은 2층에 대체 뭐가 있는지 신경이 쓰인 바람에 결심하고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앞문까지 가봤습니다. 그리고 잠겨있는 거 아니냐라는 A의 걱정을 무시하고 일이 문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가볍게 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이 몇 센치 열리고 왼쪽 끝에 서 있던 B의 위치에서 안쪽이 보이게 되었을 때 갑자기 B가 우 하며 얼굴을 찌푸리고 손으로 코를 막았던 겁니다. 일과 A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는데요. B는 냄새 안 나냐? 하며 냄새에 크게 반응하는 모습. 그럼 B의 모습에 A는 쫄아버려 장난치는 거지? 라고 화를 냅니다만 B는 진지한 모습으로 냄새 안 나? 문 더 열어보면 알걸?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작심하고 문을 단숨에 열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안에서 확 넘쳐나왔고 그것과 동시에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일은 B에게 이 먼지 냄새? 하고 묻습니다만 B는 갑자기
냄새가 사라진 모양으로 어라? 냄새가 사라졌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B를 보고 A는 이럴 때 장난치지 마. 무슨 일 생기면 난 꼭 너 놔두고 갈 거다. 지금 결심했어. 악담합니다. 그러나 B는 분명 문 안쪽에서 음식 쓰레기 썩는 것 같은 지독한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일은 어떤 걸 깨닫습니다. 그것은 열린 문 안쪽에서 이어지는 복도가 놀라울 정도로 좁아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날 정도의 폭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불빛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아서 밖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겨우 계단을 오른 끝에 문이 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도가 좁아 한 명씩밖에 오를 수 없는 거란 일은 나는 안 갈래. 나도 불이다. 떠드는 쫄보들인 A와 B를 놔두고 자기가 계단을 올라가길 선언합니다. 일은 이런 게 신경 쓰이면 잠을 못 자는 스타일로 여기서 계단 오르는 걸 단념한다면 밤에 혼자 여기로 오게 될지도 모른다네요. 그렇지만 그건 완전한 사망 플래그로 그 기세를 꺾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올라가 확인하기로 한 거라네요. 또한 일의 입장에선 지금 A와 B가 있는 이때 확인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B에게도 공포심이 있는 거죠. 만일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는 절대 일을 놔두고 도망가거나 하지 말고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갑자기 큰 소리도 내지 마. A와 B에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하는 일. 그 안은 밖에서 들어오는 빛만 있을 뿐 어두웠기 때문에 일은 신중하게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중간부터 따닥 딱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일이 무서워져 뒤를 돌아 둘을 확인하니 둘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으로 이상 없음의 표시로 일쪽을 향해 엄지척 합니다. 그럼 둘에게 일은 가만히 끄덕인 뒤 아까 소리는 낡은 집에서 자주 나는 소리로 생각하기로 하고는 다시 2층으로 향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입구에서 빛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올라 호기심보다도 공포 쪽이 점점 강해져와 갑자기 도망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되는 일. 그쯤에서 그 딱 하는 소리도 점점 심해져 거기에 더해 자기가 뭔가를 밟고 있는 감촉이 있었답니다. 처음엔 벌레나 뭔가라고 생각한 일이었는데요. 뭐가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두워서 확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은 계단을 오르는 동안 뒤에 있는 둘 쪽을 몇 번이나 돌아봤습니다만 중간부터 역광 때문인지 둘의 모습이 희미한 그림자로만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때도 둘은 분명히 엄지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점점 끝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강렬한 냄새가 일의 코를 찌릅니다. 그 냄새로 자기도 모르게 아까의 B와 완전히 똑같은 반응을 하는 일. 그것은 마치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가 섞인 듯한 냄새였다고 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 주변을 둘러볼 때 갑자기 일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계단참에 대량으로 쌓인 밥이었던 겁니다. 그게 이상한 냄새의 원인이었던 거죠. 일은 정신이 나가고 있는 중 또 다른 걸 발견하고 맙니다. 그것은 2층 막다른 곳에 있는 문 가장자리에 베니아판 같은 게 무수한 못으로 박혀 있었고 그 위로부터 대량의 부적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박힌 못들에는 얇고 긴 줄이 말려 있어 꼭 거미줄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뭔가를 가두어 놓은 듯한 분위기였다는 것으로 거기서 처음으로 일은 계단으로 올라온 걸 후회합니다. 일은 바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려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갑자기 뒤쪽에 있는 문에서 박 하며 누군가가 문을 긁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게다가 그 직후 휴 하는 불규칙한 숨소리도 들려와 일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네요. 그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계단을 내려갔다면 좋았을 테지만요.
일은 지독한 공포로 그 자리에 뻣뻣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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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휴, 휴 소리는 계속. 일은 긴장으로 경직된 다리를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움직여보려 합니다. 그러자 뒤에서 들리던 소리가 순간 멈추고 조용해진 뒤 갑자기 팡! 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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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하는 소리가 시작됐던 겁니다. 게다가 그 소리는 일의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천장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조막가까지 문 너머에서 울리던 소리가 순식간에 머리 위로 이동했던 겁니다. 그 무서운 상황에서 일은 다리가 부들거리기 시작, 속으로 살려줘 하고 부르짖죠. 그때 순간적으로 주변시로 움직이는 게 보인 일이 결심하고 그쪽으로 눈을 향하자 그 움직이는 것의 정체는 A와 B였습니다. A와 B는 일에게 빨리 내려와 하면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자 일은 갑자기 몸이 자유로워져 단숨에 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려간 뒤 일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서 그대로 A와 B의 옆을 지나쳐 자기들 방으로 달려갑니다. 방으로 돌아와 좀 지나자 A와 B가 왔고 거기 뭐가 있었는데 물어봤습니다만 일은 그때의 소리와 상황을 떠올리기조차 싫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A가 심각한 얼굴을 하며 너 위에서 뭐 먹었냐? 영문을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져오죠. 질문의 의미를 몰라 일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A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입에 담습니다. A의 말로는 일이 계단을 올라 위에 닿은 후 쭈그리고 앉아 뭔가를 필사적으로 먹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A와 B는 그리고 그거 하면서 둘이 동시에 일의 가슴 언저리를 바라봅니다. 뭔가 싶어 일이 자기 가슴 부분을 봤더니 거기에는 대량의 썩은 잔반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일은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안에 있는 걸 전부 토해냈습니다. 일은 계단 위로 과거부터의 기억도 있고 그 공포 체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한 번도 쭈그리고 앉지도 않았고 하물며 그 썩은 잔반을 입에 넣을 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의 옷에는 썩은 밥이 달라붙어 있는 데다 자세히 보니 손에도 그걸 쥐었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이를 걱정해 보러 온 A와 B는 무슨 일인지 말을 안 해줄 거냐? 너 좀 이상해. 말을 걸어옵니다. 그 말에 일은 혼자 떠안는 것보다는 생각, 아까 자기가 계단 막다른 곳에서 경험한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의 이야기를 둘은 몇 번을 끄덕여가며 심각하게 들어주었고 그것만으로도 일은 안도감에 휩싸여 울음이 나올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다리가 쓰라린 걸 깨달은 일, 뭐야? 생각해 봤더니 다리 뒤쪽하고 무릎에 가늘게 긁힌 상처가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자세히 보자 아무래도 작은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게 곳곳에 붙어있는 모양으로 그 조각은 붉은 것과 살짝 검은빛이 도는 하얀 게 있었습니다. 일이 그것들을 자세히 보고 있자 B도 뭐야 그거? 하면서 그 조각을 손에 들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B가 히익 짧게 비명을 지르며 그걸 바닥에 던졌던 겁니다. 그 움직임에 일도 A도 따라 놀라며 뭔데? 물어봤더니 B는 그 조각을 보면서 그거 손톱 아니야?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에 셋 모두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그때 일은 공포를 느끼는 것과 동시에 왠지 냉정하게 아까 났던 소리를 떠올리면서 그거 손톱으로 긁던 소리였어 생각했습니다. 또한 계단을 오를 때 울리던 따닥딱 하던 소리도 뭔가를 밟은 것 같은 감촉도 바닥에 대량으로 흩어진 손톱 때문이었던 건 아닐까 일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손톱은 벽 너머에서 필사적으로 긁고 있던 뭔가의 손톱은 아닐까 하고도 생각하는 일. 게다가 일의 다리와 무릎에 나있던 긁힌 상처에 대해서도 그때 무릎을 꿇고 잔반을 먹거나 공포로 계단을 마구 내려올 때 바닥에 흩어져 있던 손톱 조각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일들 안에서 확실해진 것은 여기에 더는 못 있는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은 A와 B에게 내일 여사장님한테 알바 그만둔다고 하자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제일 수상한 건 여사장님이라 만약 계단에 갔던 걸 들킨다면 큰일이 날 거라고 불안한 마음을 비치는 B. 그런 B를 향해 일은 말할 리가 있냐? 그냥 그만두는 거지 하니 A도 일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그날 밤 일들은 바로 짐을 싸고 공포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불 2장을 붙여 거기서 셋이 붙어 자기로 했는데요. 긴장돼서 누구 하나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셋 모두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음날 아침을 맞습니다. 침묵 속에서 일의 휴대폰 알람이 갑자기 울리니 B의 몸이 움찔하는 바람에 엄청 겁을 먹고 있다는 걸 일은 알 수 있었습니다. B는 심성이 착한 녀석으로 지난밤 일에게 미안하다. 나보다도 네가 훨씬 무서웠을 텐데. 그런데도 도우러 못 가서 진짜 미안해. 사과했다는데 일은 그 말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까 나보다도 네가 훨씬 무서웠다는 게 뭐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 일. 그럴 것도 실제로 공포 체험을 한 건 일뿐으로 A도 B도 밑에서 쳐다보기만 했을 뿐인데 왜 B는 마치 자기도 어떤 무서운 일을 당했던 것 같은 말투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던 거죠. 그렇지만 일은 B의 말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다 생각해 더 생각하는 걸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B는 엄청 겁을 먹고 있어 일들이 내는 소리 하나하나에 반응하기도 하고 일 다리의 상처를 파고들듯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하고 확실히 상태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A도 평소와 다르게 B를 걱정. 괜찮아? 잠 못 자서 머리가 이상해진 거야? 하며 B의 어깨를 잡았습니다만 B는 갑자기 시끄러워! 소리치면서 A의 팔을 세차게 밀어냅니다. A는 갑작스러운 일에 말을 잃고 맙니다만 일이 B에게 야, 왜 그래? 물어보자 B는 괜찮을 리가 있겠냐? 나도 일도 죽을 뻔했어. 좆도 모르는 주제에 걱정하는 척하지 마. A를 째려보며 소리치는 겁니다. 하지만 B의 죽을 뻔한 일은 뭔지, 죽을 뻔한 일을 당한 건 일만이 아니었는지 도무지 영문을 몰라 당황하는 일. 또한 A와 B는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 사이가 좋아 B가 A에게 화내는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처음 겪는 상황에 A도 곤란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B를 향해 죽을 뻔한 일이라니 뭔데? 너 계속 밑에 있었잖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에 대해 B는 있었어. 계속 밑에서 보고 있었어 하고는 잠시 침묵한 뒤 밑을 보면서 지금도 보고 있어 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 지금도? 뭘? 하며 혼란스러운 일. 영문을 알 수 없으면서도 일은 그 순간 B가 뭔가에 홀려 이상해진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도 헛되게 B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확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B는 그때 계단 밑에서 분명히 계단을 올라가는 일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계단을 다 올라갔을 쯤 갑자기 어떤 게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 일의 마음속에서는 B의 이야기를 더는 듣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더는 혼자 떠안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하는 B의 모습을 보는 동안 마치 어제의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되며 B가 그때 일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던 것처럼 일도 B의 이야기를 들어봐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던 겁니다. 거기서 일이 B에게 뭐가 보였는데? 물어보자 B는 잠시의 침묵을 가진 후 각오한 모습으로
그림자라고 생각해 대답합니다. B는 처음에는 그게 일의 그림자라고 생각한 모양인데요. 기묘하게도 일이 쭈그리고 잔반을 먹을 때도 그림자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으로, 심지어 그 그림자는 셋, 넷 정도였다는 것. 그 말을 듣고 일의 몸에 닭살이 돋습니다. 일은 그냥 B의 농담이라고 해줘 빕니다만, 눈앞에 있는 B는 아무리 봐도 농담을 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여 일은 B에게 거기에는 나밖에 없었어. 그런 좁은 공간에 어떻게 사람이 내 대신에 들어가 움직일 수가 있냐? 하며 필사적으로 호소합니다만 B 왈, 그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 그리고 B의 말에 의하면 그 그림자는 마치 거미처럼 벽에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죠. 말을 하는 동안 B는 자기가 봤던 광경을 떠올렸는지 호흡이 가빠지면서도 필사적으로 그건 사람이 아니야, 아니 사람 형상은 하고 있어도 달라 라며 일에게 호소합니다. 거기서 B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여하튼 깨달은 일이, 사람 형상을 한 뭔가가 벽에 달라붙어 있었다는 말이야 물어보자 B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일은 입으로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쿵쾅쿵쾅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B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일은 B가 봤던 건 그림자가 아니다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벽과 천장을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건 부자연스럽고, 만약 그게 그림자였다고 해도 분명 그곳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겼다, 일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일은 자기 주변을 기어 돌아다니던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썩은 잔반을 와구와구 먹고 있었다는 게 됩니다. 또한 그 박박거리며 벽을 긁는 소리에 대해서도 실은 벽이나 문 너머 쪽이 아니고 일이 있던 쪽에 바로 옆에서 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일은 공포로 머릿속이 어질어질해지고 맙니다. 그런 일의 모습을 본 때문인지 B는 옆에 서 있던 A를 향해 아까는 팔 밀쳐서 미안 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A가 입을 열어 너 아까 지금도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하고 B에게 묻죠. 그러자 B는 A의 말에 덧붙이듯 아 미안, 그건 착각이었어, 지금은 괜찮아 웃으며 말했습니다만 일에게는 그 웃음이 만들어낸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B는 분명히 뭔가를 감추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일도 A도 그 이상 B에게 물어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B가 아직 억지로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건 그 숨기고 있는 게 좀 아까 이야기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사실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쫄보들인 일과 A는 그걸 들을 담력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잠시 침묵이 이어진 뒤 거실 쪽에서 미사키짱이 아침 식사 시간이라고 일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셋 모두 식욕 같은 건 없었습니다만 수상하게 생각되는 건 싫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거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기 전에 일은 둘에게 아침 다 먹고 나면 알바 그만두겠다고 하자 말하죠. 그러나 그때 B가 갑자기 나 밥 안 먹을래, 에이 노트북 가지고 왔지? 잠깐 빌려줄래? 라는 말을 꺼냈던 겁니다. B는 조사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결국 아침은 일과 A 둘만 먹으러 갔습니다. 거실로 갔더니 여사장님이 일과 A의 모습을 본 뒤 왠지 일의 발밑을 보며 크게 미소를 짓고는 안녕? 잘 잤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말은 첫날 말고는 없었는데 지난밤 일도 있어서 섬뜩함을 느껴 겁먹은 일은 꼼짝없이 굳어서 서 있었습니다만 대신 A가 네 죄송합니다 늦어서 대답하며 일의 엉덩이를 탁 하고 쳤습니다. 그리고 둘은 B가 몸이 안 좋아 아직 방에서 자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미사키짱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미사키짱은 그것보다 B군 오늘은 누워있는 쪽이 좋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만 일은 됐어 그만둘 거니까 괜찮아
할 수도 없어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아침밥을 먹는 동안 여사장님은 계속 생글생글 거리면서 이를 보며 젓가락질도 안 하는 상태. 미사키짱과 남편분도 그 이상한 모습을 눈치챈 건지 흘끔거리며 여사장님과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일과 A는 밥을 서둘러 먹고 여사장님에게 알바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 방으로 B를 부르러 가죠. 그러는데 방으로 돌아가던 중 B의 말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아무래도 B는 어딘가에 전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들은 통화 중에 말을 걸 수는 없어서 방으로 돌아와 앉아서 전화 끊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B는 통화 상대에게 오늘 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해 아무래도 이곳에서 나간 뒤 바로 어딘가로 갈 예정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만 일도 A도 파고들 생각은 없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B를 데리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자 미사키짱이 식기들을 치우고 있었는데요. 좀 아까까지 있던 여사장님의 모습은 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일은 어쩌면 밥을 가지고 그 2층으로 간 거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2층에서 봤던 썩은 잔반 더미를 떠올리면서 여사장님은 분명 가지고 간 밥을 잔반 위에 쌓아 올려 그게 며칠이나 반복되면서 그 더러운 더미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일의 머릿속에 문득 대체 그건 뭘 위해서일까 하는 의문이 떠오르죠. 하지만 그건 오늘부로 알바를 그만두는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바로 생각을 고쳐먹은 일은 어제 봤던 것도 B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전부 잊어야만 한다고 자기를 채근했습니다. 그렇게 A가 미사키짱에게 여사장님이 있는 곳을 물어보니 미사키짱은 사장님이라면 분명 꽃에 물 주고 있을 것이다 한 후 B를 보고 B군 주먹밥 금방 되니까 기다려 웃으며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일은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나는 필경 미사키짱과 한여름을 불태웠을 하는 망상 속에서 이성과의 교제를 꿈꾸는 착각에 빠진 오타쿠 같은 상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사장님이 돌아와서는 일도 안 하고 거실에 앉아있던 일들을 보고 자기들 왜 그래? 어이가 없는 얼굴로 물어왔습니다. 하여 일은 각오하고 저희 오늘부로 그만두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을 꺼냅니다. A도 B도 일의 말을 이어 부탁드립니다 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말에 여사장님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잠시 침묵하는데 일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섬뜩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있던 여사장님은 그래? 알았어. 정말 어쩔 수 없는 애들이네. 웃으며 말하더니 그 후 알바비 이야기와 나갈 때 방 청소 등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떠든 후 다 준비되면 부르라고 일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맥 풀릴 정도로 잘 진행된 이야기에 안도하는 한편 셋 모두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의문도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이 난 건 분명해. 서둘러 료칸을 나갈 준비에 들어가는 일들. 짐은 전날 밤 싸놓은 것도 있어 할 일은 방 청소뿐이었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더럽게 쓰지도 않아 1시간 정도로 청소는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일들은 여사장님에게 인사하기 위해 거실로 향하죠. 거실에 갔더니 여사장님과 남편분 그리고 슬픈 얼굴의 미사키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여사장님은 일들에게 다가와 우리야말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마웠어. 이거 적지만 하며 갈색 봉투 3개와 작은 주머니 3개를 건네줍니다. 거기에 이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미사키짱이 건강해야 해 라며 3인분의 주먹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때 일은 전날 죽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세졌던 사람들과의 이별에 자기도 모르게 센치한 기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끝났으니
드디어 돌아가게 된 일들. 그때 남편분이 차로 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요. B가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셋은 택시로 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타기 전 일이 문득 뒤를 돌아봤더니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일은 자기도 모르게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셋은 택시에 올라 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료칸에서 조금 떨어지자 B가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바꾸도록 부탁했던 겁니다. B는 기사에게 메모 같은 것을 건네고 여기로 가주세요 하고 지시합니다. 그 메모를 본 기사는 의아한 얼굴로 괜찮아요? 엄청 나올 텐데? 하고 물어왔습니다만 그 질문에 괜찮습니다 대답하는 B. 그리고 B는 뒷좌석에서 황당해하고 있는 일과 B를 향해 꼭 가야만 하는 곳이 있어 너희도 같이 라는 말을 합니다.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아 어디 갔는데? 머리에 물음표가 떠오르는 일과 A였습니다만 또 B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나 쫄아버려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택시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일의 소망과는 달리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진로를 바꿔 나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사히 알바를 그만둘 수가 있어 안심한 일들이었습니다만 아직 공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일들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사장이 벌였던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다음 편은 이번 편보다 훨씬 길어질 겁니다. 부득이하게 나누는 걸 용서해주세요. 그럼 리조트 바이트 후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